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문동일입니다. 자, 오늘 한능검 70회 해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회 차는 난도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합격률은 46%, 그 다음에 1급은 17%. 상대적으로 조금 낮죠? 네. 왜 이랬는지 이제 문제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는 항상 선사 문제죠. 자, 보면은 사유재산 계급 나왔으면 어느 시대? 청동기가 되어 있고 힌트는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 자, 대표적인 유물을 고르시오에서 보면은 비파형 동검을 골랐네요. 네, 그래서 청동기 문제고요. 1번, 2번 철제 무기. 그 다음에 중국 동전이 나왔다 하면은 전부 다 철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동기 하면 무덤이 특별하죠. 청동기 무덤의 특징은 돌자들하는 무덤에서 고인돌, 돌럴, 돌무지 해서 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막집, 그 다음에 동굴 하면은 구석기죠. 4번. 그 다음에 가락바퀴 뼈바늘 옷을 만들어 입어 직조 생활하면은 신석기 때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는 초기 국가 문제인데, 이번 문제는 고조선 또는 초기 국가예요. 무조건. 가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부여. 그 다음에 가는 단궁의 단 동그라미, 디귿은 디귿해서 뭐죠? 동해죠.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볼 때, 동해안 쪽에 두 개 나라를 비교해야 되죠. 위쪽에는 옥저,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동해 해서 옥저는 우리 북한 쪽이 될 거고요. 동해는 우리나라 강원도 쪽이 되겠죠. 동해는 디귿해서 특산물, 단궁, 과하마, 반어피. 자, 1번. 신지읍차, 신동그라미 시옷해서 어디? 아래쪽에 삼안. 민며느리제는 매매호원에서 옥저. 10월달에 무천, 동해. 제철 행사 엄청 잘 나오죠. 부여는 영고. 부여는 영고.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싸움만이의 용맹, 동맹. 네, 옥저는 기록이 없다, 동해는 무천. 정답은 3번. 그리고 삼안의 경우에는 농사가 잘 되니까 두 번이 나왔죠. 5월, 10월에 계절제. 사출도는 부여고요. 그 다음에 제가회의는 고구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왕이 문주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리석어서 도림한테 낚였다. 그래서 바둑 잘 두는 승려 도림을 첩자로 파견했다 해서 한성을 공격할 텐데 이건 장수왕의 트릭이죠, 트릭. 자, 볼게요. 시기로 볼 때는 우리 몇 세기? 5세기로 가자. 자, 5세기는 고구려 전성기 해서 전성기 1, 광개토, 2, 장수. 지금 나온 건 장수왕 내용이고요. 장수왕은 선후관계를 좀 보면 장수왕의 1번 공격, 평양촌도 남진. 그래서 두 나라가 긴장한다. 나제 동맹의 체결, 비눌, 비유왕과 눌지마리간. 2번 공격 그대로 가서 한성을 함락한다 해서 계로왕을 죽인다. 이때 바둑 잘 두는 승려 도리미를 첩자로 파견했었다라는 거. 지금 나온 게 딱 요거죠, 요거. 그렇죠? 그러면 계로왕의 전사, 부여경의 전사, 계로왕이 죽었다. 한성을 뺏겼네. 그러면 이제 한성을 뺏기고 수도가 어디로? 웅진천도에서 문주왕 해서 공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가 이제 이어지는 사건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관련된 거를 보면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했다. 평양천도 장수왕. 요거는 좀 더 앞쪽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했다. 문주왕이 천도하고요. 이어서 동성왕이 소지마리간이랑 나제 동맹에 강화해서 결혼 동맹을 하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사건이니까 이쪽을 고르는 게 맞죠. 자, 그 다음 정답은 2번. 근초고왕이 고국 원왕 공격을 해서 죽였구나. 전사. 이거는 4세기니까 앞쪽으로 빼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요거는 계로왕의 국서인데 계로왕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예요. 1번하고 3번이 좀 붙어 있어서 그럴싸한데 요 앞쪽 내용이에요. 바로 앞쪽 내용. 자, 그 다음에 5번. 신라가 외를 격퇴하기 위해 고구려에 군사를 청했다. 요거는 이른바 400년의 사건에서 광개토 대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여요, 이제. 그럼 다음 이후 영향이니까 웅진천도 이어서 나제 동맹의 강화, 이른바 결혼 동맹,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나와주면 되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왕의 재위식이 사실 옳은 것은 써 있고요. 고구려 17대 왕이고 몇 대 몇 대는 모르겠죠.
율령의 반포, 그 다음에 전진의 사신파견에다가 태학의 설립까지. 그러면 태학, 율령, 불태율에서 누구죠? 소수림. 자, 우리가 삼국간의 항쟁 볼 때 2세기, 3세기, 4세기 왕은 두 문자 따서 순서대로 파악하자. 태천, 태조왕 고국천왕, 동천왕, 태천천, 미, 원, 소. 여기는 순서 문제도 되게 잘 내요. 지금 문제는 간단하게 왕만 물었는데, 그래서 소수림이고요. 소수림은 세 글자, 3종 세트, 불태, 율. 불교, 그 다음에 태학, 율령까지. 자, 1번. 승려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낙랑축출은 미친 낙랑, 미천왕이고요. 영락이란 연호는 5세기, 전성기 원, 관계토죠. 을지문덕은 수나라랑 싸울 때 나와야 되죠. 7세기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문진 신집, 역사서. 역사서는 원래 전성기 원칙인데 고구려 만 예배다. 여수전쟁이 몰려있는 영양왕 때예요. 네, 정답은 불태율에서 소수림. 두 문자 하나 기억할게요. 불태율. 굳이 불태워라고 할 필요 있나요? 그냥 불태율. 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강연자의 질문에 대한 청중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신도, 산수문이 벽돌, 신선사상의 불로장생까지. 자, 다음 종교는 뭐냐? 도교죠. 도교는 신선사상, 신선은 죽으면 안 돼. 현세적이야. 신선이 사는 곳이 무릉도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간경도감은 경전을 간행하는 임시기구고요. 조선 세조 때 만들고 불경 간행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2번. 연기소문이 당에 도사파견을 요청했다. 이게 맞죠? 연기소문은 정변 이후에 귀족을 찍어 누르죠. 정변 일으키고 기존의 귀족을 눌러, 귀족과 연결된 불교도 눌러,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띄우는 게 그게 도교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어 있고요. 과거 시험 교재로 사서집주가 이거는 유교 경전이에요. 그 다음에 구산선문 범일 나오는데 이거는 불교 가운데 선종이죠. 그 다음에 주요 경전의 이름이 새겨진 임신서기석 서자 동그라미. 임신년에 두 명의 화랑이 유교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고 서약을 했다. 유교입니다. 정답은 2번. 도교는 거의 이 고대 파트에서는 문화재를 봐야 되고요. 그 가운데 우리 연기소문 얘기도 하나 봐야 되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볼게요. 가승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내가 굳이 당에 갈 필요 있나? 당에 갔다 왔다고 생각하면 되지? 누구예요? 원효죠, 원효. 네, 원효.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책 이름, 금강산배경론, 대승기신논소, 신문화직론, 일심, 화쟁, 싸우지 마. 모든 것은 한마음에서 나와. 원효죠. 우리가 고대사에서 스님 인물 문제 출제하면 탑2, 둘 중에 하나예요. 원효 또는 의상.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한 90% 된다라고 하죠. 90%. 그럼 원효 의상은 언제 활동했어요? 그러면 통일되는 딱 그때. 그러니까 문무왕 때죠, 주로. 볼게요. 왕호천추국전은 인도기행문 해초고요. 황룡사 구층목탑은 여기 바로 앞에 7세기 때 짜장입니다. 4번 문제 볼게요. 세소고기는 짜장 바로 앞에 7세기 원광이에요. 원광, 짜장, 단독 간혹 내요, 간혹. 여기가 90%인데 간혹 내요, 간혹. 자, 3번에 보시면 무예가 써 있는데 원효의 특징. 원효는 육두품 출신 파계승, 당 유학을 때려쳤다. 유학 때려친 게 끝이 아니다.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여러분 원효 본명이 뭐예요? 설서당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뭐죠? 설총이에요. 설총. 설서당, 설총. 그래서 원효는 왕을 만나서 어떤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계율을 다 파괴했는데 파괴승인데 어떻게 왕을 만나서 조언을 해요? 왕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나 잘하시죠 라고 하겠죠. 본인이 계율을 다 깼는데. 그래서 원효는 방향성이 위가 아니라 아래로 백성을 만나서 불교 대중화로 가고요. 이 당시 백성들은 불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지나가다가 사람들 끌어모으려면 춤추고 노래하고 해야죠. 그때 부른 노래가 무예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길거리 버스킹하는 스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화엄일심 목회도 화엄사상하면 의상이죠. 네, 정답은 3번.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전후로 요 문제가 없으면 섭하죠. 발해입니다. 신라 고기에 이르기를 고구려 옛장수 조영이. 조영 동그라미 대조영. 발해죠. 1번 구서당 십정은 통일신라 신문학이고요. 정사 암회의는 백제고요. 광평성 미쳤다. 누구예요? 궁예죠.
그 다음에 5경 15부 62주 지방제도, 중앙은 삼성육부, 지방엔 5경 15부 62주, 기타 뭐 짜투리 관총으로는 주문중, 주자감, 문적원, 중정대 이런 얘기 나오면 발해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상수리 제도는 인질 제도인데 수리에 점점 찍어보세요. 수리 뭐예요? 시옷 리을 신라입니다. 신라. 그죠? 요게 고려가면 태조 때 기인 제도로 이어지는 거죠. 정답은 발해 문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가임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당에 유학했던 도당 유학생이고요. 육두품이고 진성여왕한테 시무십조를 올렸대요. 자, 가는 누구인가? 최치원이죠. 최치원. 최치원은 진성여왕 때 주로 활동했던 비운의 육두품이다. 유교, 불교, 도교 뭐 못하는 게 없다. 다 잘했다. 근데 때를 잘못 타고났다. 비운의 육두품 최치원. 우리 최치원 스토리를 쭉 짧게 설명하면 어린 나이에 당에 건너가 당나라 외국인 전용 과거시험 빈공과 급제하고요. 명문장가로 이름을 떨쳐요. 황소난을 진압할 때 격황소서, 황소를 꾸짖는 글이죠. 항복권 유서. 근데 그게 정답이네요. 정답은 3번이죠. 그렇죠? 그리고 본국에 돌아와서 내가 당에서도 이렇게 잘 나갔는데 본국에 돌아와서 나도 한번 정치해보겠다. 신라를 바꿔보겠다. 그래서 진성여왕한테 개혁안 시무십조 올렸는데 건의가 수용되지 못해서 은둔생을 했다는 사람이죠. 그죠? 비운의 육두품. 자, 1번. 정답은 3번이고요. 1번에 3대목의 편찬 써 있는데 요거는 진성여왕 때 시기는 얼추 맞는데 근데 최치원이랑 관련이 없어요. 외교문서 능한 2번 선지는 강수란 사람이요. 앞쪽에. 유식불교는 원칙인데 틀린 선지로만 낼 겁니다. 안 골라도 돼요. 그 다음에 5번. 화왕계는 누구죠? 이거는 원효 아들 설총이죠. 설총은 이두정리, 꽃의 왕이시여 화왕계. 그 왕이 누구냐? 그 잘 나가는 신문왕이 되겠죠. 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3점짜리 문제네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김경신 얘기 나오고 가운데 김주원도 보이고요. 마지막을 볼게요. 선덕왕이 죽었대요. 네, 그러자 김주원을 왕으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자, 근데 냇물이 불어나서 건널 수가 없었다. 이에 경신이 왕위에 올랐다. 얘기 쭉 나옵니다. 선덕왕이 죽었다라는 표현. 자, 우리가 신라 중대를 항상 저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 풀 때 진짜 훨씬 편해요. 신라를 볼 때 빨간색은 왕, 파란색은 귀족 해서 앞에는 상대, 가운데는 중대, 마지막은 신라, 하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선덕왕이 언제 나오죠? 여러분 선덕이라는 이름은 2명 있습니다. 2명 있어요. 선덕 여왕은 7세기 상대 끝쪽에 신라 첫 번째 왕. 선덕왕은요. 하대 시작하는 첫 번째죠. 그죠? 그래서 선덕왕이 죽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이니까 신라 하대로 가주면 되는 거고요. 이 스토리가 뭐냐면 김원창의 난의 배경이에요. 김원창 아빠 김주원 원래 중대 때는 무열계가 왕을 하다가 하대 때 떨려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김원창 아빠 김주원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그 장소에 못 간 거죠. 그 시간대. 그럼 지금 같으면 그냥 비가 많이 와서 좀 늦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계시라고요. 그래서 얘가 못 오는데 이거는 얘 왕 되지 말라고 하는 하늘의 계시 아닌가? 그래서 김주원을 제낀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밀려. 그럼 자기도 밀려. 그래서 다 밀려버렸으니까 왕이 못 됐네. 거기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키는 게 그게 바로 김원창의 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하대 쪽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해공왕이 죽으면서 하대로 넘어가서 선덕왕, 그 다음 얘기 보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구조로 중앙의 왕이 다투면서 해공왕이 죽었는데 이게 지방으로 확산되면 김원창의 난, 뭐 그 아들 김범문도 있는데 뭐 거의 언급하지 않고 김원창, 그 아들 김범문, 그리고 장보고까지. 그래서 지금 다음 사이 어떠느냐 하면 장보고보다는 앞에 그리고 해공왕 피살보다는 뒤에 해서 김원창의 난 아버지가 밀렸네 그게 배경이었다 해서 여기쯤을 골라주면 되는 문제죠. 네, 그래서 정답은 해공왕 피살 다음 청해진 설치 앞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요 문제는 3점 나온 게 뭐 사료도 약간 까다로운 느낌이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하대가 아니라 그 중에 장보고보다 이 사건이 빨라라는 거는 봐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 후삼국 통일 과정의 순서인데요. 후삼국 통일 과정의 순서는 머릿속에 지도를 딱 떠올려 놓고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라 라고 했죠. 수도는 경주고 대동강 원산만 이남이고 지금 신라는 경주 주변으로 위축된 상태고요. 후백제, 후고구려가 생겼다. 그래서 후삼국시대. 지금부터 모든 사건은 다 어떻게 해라? 시계 방향으로 돌려라 라는 거. 그렇죠? 후백제 건국, 후고구려 건국, 고려가 됐다. 저기 위에 발해 멸망. 끝까지 버티던 경순왕의 항복, 뭘 보고? 견훤의 기순을 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 2천 전투에서 후백제를 깨는 거고요. 발해가 망했네. 그쵸? 여기서 경혜왕의 죽음부터 애공, 경혜왕의 죽음, 공산전투, 그리고 고창전투. 여기는 패배, 여기는 승리까지 보시면 되죠. 그쵸? 그럼 지금 보니까 공산전투에서 왕건 대신에 신승겸이 죽었어. 애공. 고창전투 안동. 여기서 이겼어. 그리고 견훤이 아들한테 쫓겨나 금산사에 갇혔다가 탈출했다. 견훤의 기순을 보고 이제 누가 항복하는 거죠? 야, 견훤 안아주고 잘해주는 거 보니까 나는 진짜 잘해주겠다 해서 그걸 보고 항복했죠. 누구죠? 경순왕의 기순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안승 보덕국왕은 저기 삼국의 통일 과정. 궁예가 태봉으로 이름을 바꾸다. 요거는 후고구려 얘기고. 정답은 3번이죠. 정답선지에만 집중하세요. 괜히 오답선지들은 좀 펼쳐져 있으니까. 대야성 전투는 저기 앞에 안시성보다 좀 빠른 거고 642인데 흑치상지는 백제마하고 부운동할 때 나오죠. 그래서 여기부터 좀 잘 읽으세요. 발해 멸망, 애공, 경혜왕의 죽음, 공산, 패배, 고창, 승리, 경순왕이 항복했는데 경순왕 항복의 배경이 뭐냐? 견훤의 기순을 보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볼게요.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다인철 소에서 소는 여러분 수공업 담당하는 특수행정구역인데 고려에만 있어요. 소. 공주 명학소, 충주 다인철소, 소는 양민은 맞는데 차별받는 양민. 소는 고려시대에만 있다. 특수행정구역은 통일신라 때 향부곡, 고려 때는 향소부곡. 조선은 싹 사라지고요. 고려죠. 1번의 솔빈부의 말 하면은 발해. 풍융에 따라 9등급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은 조선. 세종 때 공법이고요. 감자, 고구마, 구황작물 조선 후기. 5번 선지의 설점수세제 또는 덕대제. 광산할 때 나오죠. 조선 후기. 정답은 4번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시전을 감독하는 경시서가 있다. 그렇죠? 그거에다가 고려는 상업에 관심이 있어서 국가가 가게를 운영을 해요. 관영상점 하나 기억하세요. 관영상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2번 볼게요. 자, 고려 들어왔으니까 고려의 기본표를 그리고 가죠. 자, 고려는 총 5개 시기로 쭉 나눠서 제일 먼저 호족, 문벌기족, 무신, 권문세족, 마지막에 신진사대부. 무신집권기 뒤에 40년 몽골이랑 싸운다. 대몽, 항쟁기, 그 다음에 원간섭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자, 고려 승려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1번에 가번, 균여 보이는데 균여는 광종 때 활동한 인물이고요. 백년결사는 무신집권기 요세라. 1번 틀렸고. 유불일치서라면 의천이 아니라 진울제자 해심이에요. 무신집권기 활동이죠. 진울제자 해심. 정답은 3번이죠. A급 승려는 의천이랑 진울이고요. 권수 정예결사문, 정예쌍수, 도노점수, 진울 키워드 정답은 3번. 4번의 교관겸수는 요새가 아니라 의천이죠. 보현시번가 요게 향가인데 균여전에 전해져요. 그래서 5번 선지는 균여.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 볼게요. 가 왕에 대한 설명. 조카 헌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가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개경 세력을 견지하고자 남경에 궁궐을 짓고.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한 힌트네요. 주전도감이란 거. 자, 주전도감이 뭐냐? 주전, 동전을 주주하는 임시기구고요. 형 동전 만들어요. 누구예요? 의천이에요. 우리가 문숙예인 요 4명이 필요한데 문종 아들, 주활동 시기 숙종 때 그때 의천이 있다. 의천의 건의로 동전 만드는 기관, 주전도감 만들고 여기서 동전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왕은 문숙해서 숙종 때예요. 숙종 때. 근데 요 무렵이다 하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게 5번부터 볼게요. 정계 개백 요소 하면은 태조예요.
개경에 나서가면 거란의 1차 침입, 성종이 성종에게, 거란은 요 나라, 2, 3차는 진짜 싸움, 1차는 말싸움인데 2, 3차는 현종 때.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개경의 나성 축조는 거란 3차 이후에 강감찬 건의로 개경에 나성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붙어야죠. 광독준풍은 광종이죠. 광, 동그라미, 12목의 지방은 파견은 성종이죠. 네, 정답은 1번. 별무반은 숙종, 여진과의 다툼 중에 만든 별도의 부대다. 별무반은 숙종, 동북성은 예종, 반환도 예종. 정답은 1번 되겠죠. 여기 문숙예인 파트죠. 지금 정답은 1번에서 2점짜리 문제인데 숙종과 예종을 구분시키면 3점짜리 문제가 될 거예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가사건의 탐구활동으로 옳은 것은 정중부 등이 일으킨 가로 폐위된 의종이 이곳에 머물렀다라고 전해지고 있다. 자, 가사건이 뭐냐? 네, 하면은 여기는 무신정변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신직공기 딱 묻는 문제예요, 이게. 네, 무신직공기. 정동행성은 정동, 동쪽을 정벌하라. 일본 원정 준비기구에서 원간석기 초반에 충렬항 때고요. 철령 위 설치는 위 동그라미 우왕 때 명의 철령 이북 내놔라. 그래서 최영이 요동 치자. 이성길 안 된다. 사불가론. 그 다음에 칭제 건원 금국정벌 금나라 치자. 누구냐? 묘청이죠. 모순 원 이자겸, 모순 투 묘청, 삼국사기 편차 안에서 왕은 구체적으로 볼 때는 인종 때, 여기 끝종맥이죠. 자, 그 다음에 무신직공기 전국족봉기 가운데 서경유수 조이총에 나뉘어 있다. 정중부 때 있는 건데, 요게 정답이죠. 조이총, 김보당, 그죠? 뭐 만적, 망이망소이 이런 거 전부 다 무신직공기잖아요.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5번에 이성계 등의 신흥무인 세력은 고려 끝날 때 후반에 홍건적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5번 볼게요. 가나 사이의 사실 옳은 것은 최후가 녹전거를 빼앗아 집안의 재물을 강화도로 옮기니 수도가 흉흉했다. 자, 지금 가번 부분은 뭐냐? 최후가 몽골과의 1차 전쟁 마친 다음에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강화천도. 1차 마치고 천도. 자,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은 김방경, 홍치구 막 써 있는데 승화후 왕 온을 죽이고요. 김통정이 탐나 제주도로 들어갔다. 삼별초가 항쟁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럼 다음 사이에 하면 요만큼. 그럼 볼게요. 양규는 거란 2차 때 나오니까 현종 앞으로 가고. 최무선 진포 나오면 자, 원나라 꺾일 때 반원 정책 공민왕. 공민왕 다음에 우왕, 창왕, 공양왕. 우왕까지는 잘 보자. 왜구와의 주요 전투는 다 우왕 때죠. 강조정변은 우리 거란 2차 배경이에요. 강조가 목종 치고 현종을 안 쳤죠. 목 치고 현종을 안 친다. 김윤우, 처인상에서 살리타를 사살했다 써 있는데 몽골이랑 싸울 때 2차 때인데요. 그죠? 정답은 4번이죠. 나머지는 많이 흩어져 있죠. 이자겸에 나하면 요 앞에 요거죠. 모순 원, 이자겸, 모순 투,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 제가 표를 그린 다음에 어디 찝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몇몇 연도는요. 기억을 오래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에 계속 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볼게요. 다음 자료 시기의 사회 모습 1점짜리인데요. 당시 응방, 매를 길러서 원에다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 국가에서 하사받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공주가 입주할 예정이다 쭉 써 있고, 그렇죠? 자녀가 없는 자라. 아래쪽의 내용은 지금 공려 내용이죠. 언제? 원간섭기죠. 최충 구제학당은 고려 중기 문종 때. 만적은 무신직공기 최충원. 정답은 3번이죠. 변발, 호복. 원간섭기는 따로 사회상 시험에 잘 냅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요. 변발, 호복. 그죠? 몽골풍. 초조대장경 언제냐 하면 거란의 2, 3차 진짜 싸움. 이때 부처 힘으로 나라를 지켜보자. 그때 만드는 게 바로 초조대장경의 조판 시작이죠. 구왕찬류는 조선 16세기 내용이에요. 가뭄에서 구해주는 방법.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이제 조선입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조선 들어왔으면 또 기본표 그려야죠. 조선은 100년 단위로 쭉 끊어서 볼 때 제일 먼저 15, 16, 17, 18, 19. 분기점은 중광숙순, 중종, 광해군, 숙종, 순조. 광해군 전후에 양란이 있고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자, 그리고 조선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시험 문제 주제 뭐예요? 초기왕의 업적.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 초기왕의 업적을 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자, 가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즉위했다. 끝났네요. 누구예요? 태종 이방원이요. 왕권 강화 정책에 치중한다. 사병철폐, 사간원의 독립, 그죠? 뭐 이런 거 골라주면 되겠죠? 문화 쪽에서는 뭐 태종은 사람을 많이 죽였어. 개야, 개미자 이런 거. 경국대전 완성은 성종, 초계무신제는 조선 후기 정조. 이시에 난 진압했다. 이시에 누구예요? 세조죠, 세조. 문화부를 폐지하고 사간원의 독립. 그렇죠? 4번. 이제는 사간원으로 독립시켜서 너네들 이제 왕 말고 대신들도 견제하라 라는 용도로. 정답은 4번. 탕평비는 탕평군주 영조죠.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한능검의 67회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70회에도 나왔는데 야연사준도 야인들 잡는 거예요. 야인이 뭐예요? 여진이죠. 자, 이거 누구냐? 김종서입니다. 야연사준도에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유정난 때 죽었다라는 표현도 보이고요. 김종서 하면은 세종 때 사군 육진의 개척. 사군은 최윤덕, 육진은 김종서. 해서 김종서. 정답은 1번. 두만강에 육진을 개척했다 나오죠. 나머지 쭉 볼게요. 탄금대 충주 배수진을 펼쳤네.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에요. 조총부대 이끌고 나선정벌, 이거는 나선정벌은 북벌이 활성화된 효종 때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러 갔었다라는 거고, 대마도 정벌하면은 그건 세종 즉위년 김종서랑 관련 없죠? 이건 이종무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강동육주는 고려잖아요. 고려 서희장군 거란 1차 때인데, 그죠? 사군은 최윤덕, 육진은 김종서. 김종서가 이제 육진 개척했다. 여진을 몰아내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전하의 제위식이 옳은 것은 며칠 전 전하께서 집현전의 직제를 분리해서 홍문관의 동그라미. 홍문관을 만들고 여기서 모두 경연관을, 임금이랑 스터디죠. 경연관을 겸하라. 자, 왕 누구예요? 왕 성종이 되겠죠? 초기왕의 업적 문제가 적게 나올 때는 하나인데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죠. 지금 두 문제죠 벌써.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왕은 성종이고요. 장용영은 국왕의 친위부대, 정조의 친위부대. 백운동 서원이 소수가 되는 건 중종, 명종 세트에서 우리 16세기 이른데, 소수 서원 되는 거는 명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국조올해의 하면 요게 성종 때죠. 그죠? 좀 세트로 보시는 게 좋은데, 삼강의 실도는 세종, 국조올해의는 성종, 예법서가 하나하나 있네. 다시. 삼강의 실도는 세종, 국조올해의는 성종. 두 개는 꼭 기억하세요. 정답은 3번. 속대전은 영조고요. 수신전, 슈령전을 없애는 게 직전법인데 이거는 현직에게만 주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세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의 탐구활동, 조광조, 소격서를 없애자란 얘기. 그 다음 자료 보시면 현량과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다음 자료 탐구활동. 여러분, 초기왕의 업적 줬으면 그 다음에 뭐 주겠어요? 4대4화 봐야죠. 15세기는 조선을 건국한 관악파, 훈구파의 시대.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림을 끌어올린다. 언제? 성종 때 최초로. 김종직스. 김종직과 그 문인들. 올라와서 네 차례 싸움. 무, 갑, 기, 을. 조선 앞쪽에서 초기왕의 업적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그리고 4대4화 쪽의 요기 문제, 그죠? 매번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 지금 조광조 나왔으니까 무갑기를 할 때 뭐예요? 기묘사화 쪽 문제가 되겠고요. 호포제는 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예송은 뒤에 현종 때요. 다 뒤로 빠져야 돼요. 중종 때 살인파 언관들이 제시한 주장을 검색한다. 중종 때 조광조. 개혁정치 주장하다가 기묘사화로 제거되었다. 정답은 3번이죠. 정예리 모반 사건 때문에 이제 동인이 입은 피해를 살펴본다 써 있는데 이거는 선조 때 붕당이 나눠지는 과정 그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의 권력을 차지한 사건 써 있는데 자, 이건 언제예요? 숙종 때 환국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남인이 권력을 차지했다니까 우리 두 번째 환국, 기사환국이 될 텐데 왕은 환국, 숙종 때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이제 문제 21번 볼게요. 가 전쟁 중에 사실 옳은 것은 홍계남,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점점점, 조헌, 고경명, 그리고 의병장이 되게 많죠? 그죠? 임진왜란이에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의병이 몰려 있고요. 정묘, 병자 볼 때, 정묘 때는 정봉수 1인 말고는 없죠. 병자 때는 아예 없죠.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 문제고, 1번, 삼수병으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네, 맞습니다. 임진왜란 휴전협정 과정 중에 전열 정비할 때 훈련도감을 처음 설치하죠. 정답은 1번이고요. 왕이 남한산성 갔어? 병자호란 때죠. 북벌 얘기는 효종 때죠. 비변사는 언제 처음 생겨요? 조선이 16세기 무너진다. 무너짐의 시작은 중종, 심화되면 명종 해서 비변사는 중종 때 처음 생기죠. 중종, 명종 세트 요쯤이죠. 국방력이 무너질 때 변방의 방비를 담당한다. 자, 그리고 5번에 계약조, 이거는 제한된 무역 써 있는데 이거는 세종 때죠. 세종 때 일단 때리고 기해동정, 대마도 정벌. 그리고 풀어준다. 부산포, 제포, 연포, 삼포계약. 그랬더니 얘네가 너무 많이 바꿔먹어 무역 규모를 제한해야겠어. 그게 바로 계해약조가 되는 거죠. 세종이에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답사계획서 문제인데요. 절 이름들이 쭉 있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3점짜리인데 1번. 법주사 보면은 5층 목조탑 내부에 팔상도가 있다. 이게 법주사 팔상전이에요. 조선 후기 건축. 그 다음에 나번. 부석사 써 있는데 부석사는 무량수전, 배을림, 주심포. 맞죠? 우리가 주심포 두 문자 봉부수할 때 부석사 무량수전. 자, 그리고 봉정사가 역시 주심포인데 최고 목조 건축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해인사에는 장경판전, 여기서 뭘 보관한다? 팔만대장경, 제주대장경을 보관한다. 맞고요. 서남사에 우리 무구정광, 여러분 다란이경 어디서 나왔어요? 무자 동그라미, 현존 세계 최고 목판인쇄 물인데 이거 석가탑에서 나왔죠. 석가탑, 마주보는 다보탑 어디 있어요? 불국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3점이긴 한데 정답은 너무 쉽네요. 정답은 5번이죠.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 이원익의 건의로 이원익 밑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박납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뭘까요? 박납의 폐단을 시행하고자 대동법을 시행했다. 그렇죠? 자,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 시범 실시, 인육 빼고 전국 시행 100년 걸리더라. 대동법 내용이고요. 특징 볼 때는 두 단어. 전, 금. 호세를 전세로. 그 다음에 현물납부를 가액납부로. 그럼 가액을 걷어서 국가에서는 물건을 사야 되니까 조선판 조달청이 필요해. 이름은 선해청이 되겠죠. 자, 볼게요. 선해청 관련관청 맞고요. 니은번의 결작은 균역법 할 때 나와야죠. 공인의 등장, 네, 맞습니다. 기역 디귿 정답은 2번이고요. 어장세, 선박세, 어염선세 나오면 균역법 할 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대동법에서는 이게 특징인데 시험에서는 거의 관청 이름, 선해청, 공인이 전국을 돌면서 물건을 사업한다. 공인, 이런 걸 거의 한능검에서는 정답으로 줘요. 그렇죠? 특징. 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다음 신화로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기간. 왕의 내용 보시면은 거기 규장각 검소관에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뭐 이런 사람 나오죠. 왕은 누굴까요? 정조. 정조 때 규장각 검소관 얘기죠. 우리가 탕평군주 영조, 정조. 정조 때 규장각. 서울 출신 검소관. 능력되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등용하겠다. 정조 문제죠. 육조직계제는 저기 앞에 우리 태종세조 얘기죠. 화성축조. 정답은 2번이죠. 정약용이 거중기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화성건설.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 영토 문제는 숙종이에요. 대전을 통해 회자 점 찍고 희흥통 누구죠? 희흥대원군, 흥선대원군. 대전 통편이 맞겠죠? 삼정의정청은 세도정치 끝쪽에 임술 농민봉기에 대한 거에 대한 대응이 되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5번 볼게요. 다음 상황에 시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상, 송상 보이니까 조선 후기의 사상들이에요. 조선 후기.
1번에 덕대, 설점수세제, 덕대제, 조선 후기 광산의 키워드고요. 병난도는 고려죠. 정답은 2번. 상평통보 전국유통 조선 후기, 그리고 장시와 포구가 발달해서 포구에서 매매 중개 여가, 객주, 여가, 금융활동까지 하는 그런 상인들, 그 다음에 담배, 인삼, 상품작물 중개, 재배하는 농민서였는데 전부 다 조선 후기가 되겠죠. 상품작물의 재배. 이제는 먹으려고가 아니라 팔려고. 네, 정답은 2번이 너무 명확하죠. 병난도는 고려죠. 예성강, 예성항, 병난도, 병난정 이런 건 전부 다 고려시대 키워드가 될 것이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26번 실학자 문제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우리 모듬은 열알기에서 청해 문물을 수용을 주장한 이 인물을 발표하고 싶대요. 그렇죠? 화폐 유통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써 있는데 사실 아래쪽의 힌트보다 열알기에서 끝내셔야 돼요. 누구예요? 박지원이죠. 그렇죠? 반남박씨 명문가 중상학파의 핵심 인물이다. 박지원. 청해에 다녀와서 열알기 썼죠. 박지원의 히스토리는 일단 명문가들 중상의 핵심 인물이고요. 양반전, 허생전, 호질, 미롱전 이런 한문소설을 막 써요. 그리고 청해 자제군관으로 유학을 갔다 와요. 그리고 쓴 게 열알기예요. 그죠? 근데 왕이 볼 때 이게 되게 거슬리는 거죠. 주제도 거슬리는데 문체도 거슬려요. 신문체를 막 써서. 지금 따지면 이제 왕이 볼 때 자꾸 박지원이 막 킹받네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왕한테 혼난 게 문체 반정이고요. 그런 다음에 혼나고 막 개혁안을 내놓을 거예요. 그게 박지원의 스토리인데, 자, 1번. 북한 산비 고증했다라는 건 요거는 김정희입니다. 김정희는 추사체, 세안도, 금성문 연구. 시연역 도입은 요건 뭐 김육이라는 사람이 건의했는데 단독 낼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 하면은 중상위 선구자 유수원인데 단독 낼 일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의 양반전이죠. 그렇죠? 한문소설 막 쓰다가 열알기 막 쓰다가 왕한테 혼나고 그리고 막 개혁안 내놓고 정답은 4번. 대동이지도는 김정호죠. 네,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번은 그림 문제인데요. 자, 조선 후기 대표적인 풍속화가 단원 동그라미. 단원을 알아야 되죠. 단원 누구예요? 단원 김홍도죠. 김홍도 그림 찾아보세요. 김홍도는 주로 서민의 생활 모습을 그리는데 1번이 맞죠? 이게 씨름도죠. 2번은 금강존도 진경산수와 정선. 3번은 풍속화인데 김득신이라는 사람의 파적도예요. 4번은 뭐 월화정인인데 이름 어렵죠? 그냥 남녀가 같이 있네? 신윤복의 그림이야. 해원 신윤복. 5번은 서양화풍의 영향에서 강세왕의 영통골 입구도고요. 네, 정답은 김홍도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사이의 사실 옳은 것은 써 있고요. 개항기 문제가 되겠고, 주제로 볼 때는 대원군 집권기, 대외정책 되겠습니다. 일단 대원군은 63에서 73, 10년간의 기간이고요. 대외정책 볼 때는 순서가 기본이죠. 그래서 두 문자, 앞글자 쭉 따면 병제, 병오, 신 맞히면 촉화비에 건립되어 있고, 핵심은 병인양요랑 그 다음에 신미양요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문자를 볼 때 병제병오신 촉합이 건립에다가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누가 맞서 싸웠는지. 그래서 병문안 정량, 정량이 병문안 왔다, 신광어까지. 자, 병인양요 때는 병문안 정량, 문수산성, 한성근, 정족산성, 양원수. 지금 가번 보시면은 정족산성의 양원수가 보이죠? 이게 병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은 신광어에서 광성부는 어제연까지 보일 거예요. 그럼 이 다음 사이 하면 딱 정해졌네요. 뭘까요? 오페르트, 도굴사건 골라주면 되겠죠? 대원군 집권기는 병제병오 시인 맞히면 촉화비의 건립. 자, 1번. 운요사건은 강화도 조약 직전 우리 75년도죠. 자, 2번. 오페르트 도굴사건 바로 보이고요. 정답은 2번. 자, 그리고 마잔창 멜렌도르프 고문파견은 이모는 제물포 상고 해서 이모군란 결과예요. 82. 네, 그리고 거문도 사건은 영국군이 거문도 불법 점령했다. 85년도 결과로 한반도 중립화로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 선지 황사영 백서 나오는데 천주교 타락 가운데 정조 때 신해 박해, 안심해. 순조 1, 신유 박해, 안유해. 대부분 죽이거나 유배 보낸다.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게 황사영 백서죠. 요거는 신유박해에 바로 따라 붙는 거예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9번 보도록 할게요. 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에서 발행된 쭉 뉴스페이퍼 써 있고요. 보빙사의 사진이다. 보빙사는 가해 체결로 민영이 이런 사람들이 답례로 파견됐대요. 보빙사는 미국의 뭐에 대한 답례죠? 조미조약이죠. 외국과 체결한 조약 가운데 강화도 조약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조미조약도 단독 문제를 충분히 출제할 수 있죠. 그죠? 조미조약. 우리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을 볼 때 최초는 강화도 조약, 두 번째는 조미조약. 근데 두 번째라고 하기 싫다. 그러면 서양 중에 최초란 표현 써주죠. 그래서 단독 문제 되는 거죠. 그럼 조미조약을 체결할 때는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조미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청이 테이블을 깔아준다. 청에 알선이 있고요. 기타 나머지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죠? 테이블에 앉은 조선이 관세 주세요 해서 관세가 들어와서 플러스 우리한테 유리하고요. 자, 그리고 미국이 하나 더 줄게라고 주는 게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조미조약에만 있는 건데 만약에 조약 당사자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와서 도와줄게, 중재해줄게라는 게 거중조정이죠. 이건 조미조약에만 있어요. 꼭 기억하실래요? 그러면서 조약 문화가 발달한 미국은 이거 넣으면 끝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제일 잘해줘야 돼라는 게 바로 최국 대우가 될 것이다. 요게 지금 조미조약의 특징이죠. 그리고 제가 별도로 쓰진 않았는데 치해법권은 다 있는 거예요. 다. 다시 한번 정리. 관세 들어왔다? 플러스 유리해. 거중조정 들어왔어? 플러스 유리해. 이건 조미조약에만 있어. 이런 거 주면서 쓱 집어넣는 게 뭐다? 최국 대우다라는 거죠. 요 내용 중에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1번 최국 대우 바로 보이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통관부 설치는 우리 을사조약 결과죠. 천주교 문제는 프랑스예요. 조불조약. 자, 재정고문을 둔다. 재정고문 메가타 얘기. 그쵸? 요거는 여기 없죠? 나중에 우리 1차 해박 때 나오고요. 자, 부산 플러스 원산, 인천. 원문에는 부산 플러스 2개 항구. 순차적으로 원산, 그 다음에 인천 쭉 개항할 텐데 이거 강화도 조약 되겠죠? 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0번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우정국 개국 축하연 급진파가 가를 일으켰다. 뭘까요?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나오면 이모군란과 비교를 하죠. 왜냐면 붙어 있으니까. 이모군란 82, 갑신정변 84. 그리고 결과를 제일 잘 묻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청해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했다. 그래서 별명은 3일천하다라고 하는 갑신정변 되어 있고요. 일단 갑신정변 결과를 쓰면 이모군란 결과는 이모는 재물포상고, 갑신정변 결과는 HT, H는 한성, T는 텐진. T의 내용은 동시 아웃, 동시 인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선지 보도록 할게요. 우정국 개국 축하연 급진파의 정변 1번. 집강소의 설치는 요건 동학대 나오죠. 전주하약에 따라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신사는 이미 앞쪽에 파견했죠. 마지막 3차 수신사가 이모군란 사제사절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성조약 체결의 결과. 그렇죠? 한성, 텐진. 내용 볼 때는 한성조약은 우리랑 일본, 우리가 일본에게 배상금을 물어준다라는 거에다가 공사간 신축비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 이름만 잘 보시면 됩니다. 한능검은. 자, 그 다음에 박규수 안핵사는 언제예요? 저기 앞에 임술농민봉기죠. 세도정치 때. 그죠? 구체적인 연도는 1862죠. 자, 그 다음에 이모군란 갑신정변 선지는 무조건 섞인다. 마지막 5번 선지 보시면은 99인 차별돼요. 그거는 이모군란이죠. 그렇죠? 이모는 재물포상고, 갑신정변은 HT, 한성, 텐진. 텐진의 내용은 양국군대 청일 동시에 뺀다. 동시 아웃, 동시 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1번 볼게요. 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돈덕전울의 초대. 돈덕전은 가 안에 지어진 유럽풍의 외관의 건물이다. 일단 잘 모른다고 치고요. 쭉 내려가면 두 번째 달러, 한능검은 힌트가 많아요. 두 번째 달러 보면 러시아 공상에서 가로 거처로 옮겼다. 이 어느 궁궐일까요? 당시 지명은 경운궁이고, 네. 경운궁. 대한제국의 정궁은 경복궁 아니다. 창덕궁 아니다. 경운궁이다. 그리고 고종이 퇴위당하면 전하 올해라도 사세요. 만수무강하세요 해서 숫자 써서 덕수궁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현재는 덕수궁이라 불리죠. 그죠? 그래서 요 궁궐 얘기하고요. 자, 볼게요. 1번. 1차 미소공의가 개최되었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네, 1번. 그 다음에 2번에 서궐, 경복궁 중심으로 서쪽에 있다. 대표적인 게 경희궁이에요. 경희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창경원으로 일제에 의해서 격화되기도 했다. 이건 창경궁이고요. 이름 창경 써있죠. 그 다음에 4, 5번 보면 정도전이 이름 정했네 하면 중심궁궐 경복궁. 자, 그 다음에 태종이 다시 정종이 개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태종이 다시 백을 합니다. 환도. 그런 다음에 궁궐 하나 더 뽑아요. 그게 바로 창덕궁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경운궁, 덕수궁에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2번 볼게요. 가의병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윤희순이란 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분 의병가지신 분인데, 일단 잘 모를 거예요. 뭐 이게 왜 알아가는 거죠. 근데 모른다고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자, 안사람 의병가 보이고요. 그 다다음 줄에 보시면은 고종 강제 퇴위, 군대산에 반발해서 가가 일어났는데 무슨 의병이냐? 자, 이건 마지막 의병? 정미죠. 유생들의 경우에는 원래 상소 운동을 하죠. 60년대 통상실어, 70년대 개항실어, 80년대 개화실어, 상소를 쭉 하다가 말로 해서 안 되네. 해서 의병 전환돼서 을미, 을사, 마지막에 정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마지막 정미의병이 될 거예요. 정미의병. 그죠? 정미칠주약 부수각서에 따르면 군대 해산이 있다.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으로 들어간다. 의병 전쟁화. 그래서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해서 의병 전쟁화 정미 요쪽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죠? 볼까요? 자, 1번 최익현이 퇴인해서 요거는 두 번째 의병 을사예요. 민종식, 최익현, 최초의 평민 출신 신돌서까지. 그래서 지금 1, 3번이 여기죠. 그죠? 두 번째 을사. 고종 권고로 해산은요. 첫 번째 의병 을미예요. 이듬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요. 그 다음에 해산 권고를 내리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국권 내놔라 이놈들아. 국권 반환 요구서. 요건 임병찬, 최익현 제자인데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딱 두 개 보죠. 독립의군부, 대한강복회. 그중에 독립의군부 임병찬이죠. 선지 하나 남았네요. 5번. 의병부대가 연합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그렇죠. 의병 전쟁화. 전술은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까지. 그러니까 선지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을병 의미, 고종권고로 해산. 두 번째 을사, 사람 이름, 민종식, 최익현, 최초의 평민 출신, 신돌서까지. 마지막 정민의 의병 전쟁화가 되겠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3번 보겠습니다. 기억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적절한 것은? 경인선 철도의 노선 계획도고요. 기억. 서대문 정거장에서 철도 개통식이 열렸대요. 경인선이 이제 개통했다, 시작했다 건데 제가 지금 미리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보면 철도는 A급이에요. 최초 철도는 서울에서 인천, 경인선. 언제? 달리는 모든 것은 999. 해서 지금은 99년도에 볼 수 있는 모습은 이란 문제죠. 자, 근데 좀 더 봐야 되는 게 러일 전쟁 터지면 격전지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요동이에요. 그래서 경부, 경의. 러일 전쟁이 1904죠. 그때 이렇게 연결해서 완공 시점은 0506이 되는 거고요. 요거까지 시험에 잘 내요. 자, 일단 99, 요때 볼 수 있는 모습. 1번, 학도지원병은 우리 일제강점기 끝날 때쯤이에요. 틀렸죠? 금난 정권의 폐지는 신해통공인데 정조예요. 조선시대죠. 근후에는 언제 나와요? 신간의 자매단체, 일제강점기 27에서 끝나는 건 30일. 신간이랑 아예 동일하죠. 그렇죠? 1, 2, 3은 아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좀 어려운데 5번 먼저 보겠습니다. 근대 학문을 가르치는 한성사범학교. 여러분, 한성사범학교가 언제 나오죠? 가보개혁 2차 교육입국조서, 부체제, 재판소, 교육입국조서 그 결과를 만든 게 한성사범학교죠. 연도로 볼 때는 94년 12월에 시작해서 이듬해로 넘어가니까 95년도가 되고요. 그때 만들어지니까 이때 볼 수 있죠. 그렇죠? 정답은 5번이에요. 4번 선지는 세모 쳐놓을게요. 좀 굉장히 어려운 걸로 나오는데 두모포에서 일본 군인이 무력시를 벌였다 써있죠. 자, 이거는 배경이 강화도 조약의 무관세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관세가 뭔지 모르고 무관세를 해준 거죠. 관세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털어가라고 열어주는 건데 그냥 모르고 해줬다고요. 그랬다가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해서 우리나라 중간상들한테 세금을 매겨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이 와서 따지는 거죠. 야, 그게 관세야라고. 그런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강화도 조약 체결한 지 얼마 안 돼서입니다. 강화도 조약 언제요? 76이죠. 그 직후쯤 되니까 정확하게 78인데 거기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요 정도만 기억해도 여러분 넘쳐요. 충분해요. 자,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4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지역의 민족운동 지역사가 되어 있고요. 원병상 해고록, 잘 모르겠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책에는 이 지역에 세워진 신흥무관학교라고 세 번째 줄에 있죠. 요게 포인트예요. 자, 독립운동 지역사. 독립운동 지역사는 세 개 지역이 메인이다라고 해서 어느 지역?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가 되겠죠. 그래서 서간도, 그 다음에 북간도,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 한정한 다음에 단체 이름 두 문자만 확인하면 되는 주제예요. 3점 치고는 제가 볼 땐 좀 많이 쉬운 주제인데. 자, 그럼 신흥강수도는 어디예요?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중에 서간도 쪽이 될 거고요. 서간도는 이회영 기억하자. 무슨 이회영? 경부신 이회영. 경학사, 부민단, 신흥강습소. 그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될 것이다. 그렇죠? 여긴 또 신민에 관련 지역 이회영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1번 한인자치교 경학사가 네, 정답은 1번이 맞죠?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어느 지역인지 확인해 보면 권업회는 연해주예요. 성명 권정의. 28 독립선언은 일본이죠. 3.1운동 배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조선 국민군단은 군 점 찍고요. 하와이에서 나무총 들고 군사훈련했다. 하와이. 그죠? 박용만의 대조선 국민군단. 자, 그 다음 흥사단은 미국이에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데 미국 미주 지역 하면 돼요. 그죠? 자, 정답은 1번 되어 있고요. 메인 지역은 딱 요 세 군데예요. 그 중에 여기죠. 네. 자, 문제 35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고종의 인산을 계기로 만세운동이 3월 1일은 고종의 인산일, 6월 10일은 순종의 인산일. 요건 3.1운동 문제고 3.1운동 출제하면 60만세 광주 학생은 당연히 선지가 섞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볼게요. 통감부의 방해로 3.1운동은 1919년이에요. 일제강점기. 당연히 총독부죠. 천도교 소년의 천도교는 우리 소년운동, 그죠? 요거 동학이죠? 그쪽이랑 관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저항. 그래서 일제가 통치를 유하게 바꾸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타 3.1운동의 한계점, 구심점이 없어. 만들까? 임시정부. 말로 해서 안 돼. 싸우자. 무장투쟁의 본격화. 이런 것도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독서에 나오면 광주 학생이죠. 그리고 시위 준비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요거는 60만세입니다. 60만세가 민족주의, 사회주의, 학생들이 같이 이 운동을 준비한 거죠. 근데 사회주의가 사전에 발각이 되죠.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6번 볼게요. 다음 시기, 일제의 정책. 토지조사 사업하면 끝났죠. 언제요? 10년대예요. 간단한 문제고요. 애국반의 조직, 노동력 동원, 총동원, 총력, 애국반, 보국대 이런 거 나오면 중일전쟁기예요. 본격 전시. 신문지법은 나라 뺏기기 전에 1907년도 이미 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정답은 너무 쉽죠? 태영령. 정답은 3번이죠. 그죠? 10년대. 산미증식은 20년대. 황국시민 서사암송은 30년대 중에서 누구? 미나미 때죠. 중일전쟁 그때쯤으로 가져야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7번 보겠습니다. 가 종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개천절을 기회로 독립운동을 계획했다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좀 특징이 좀 보여요. 나철, 단군신앙 기반으로. 뭐죠? 대종교죠. 종교 쪽에서 좀 헷갈릴 만한 건 대종교랑 천도교예요. 근데 천도교는 동학이죠. 자, 이건 대종교 문제고요. 1번 개벽, 신여성, 후천개벽, 동학, 천도교고요. 한용운 나오면 이건 불교죠. 박중빈 새생활운동하면 원불교입니다. 불교의 현대화. 김창숙의 주도로 파리 장소운동 좀 낯설 텐데요. 이건 그냥 유생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중광단을 조직했다. 중광단은 우리 북간도 쪽에 있고요. 북간도 독립운동단체 기지건설할 때 두 문자가 중간의 서명이었었죠. 중광단. 그리고 이게 대종교 계열인데 뭐로 개편된다? 북간도니까 북로, 군정소로 개편되죠. 북로군정소. 그리고 어디서 활동해요? 청산리 전투까지. 여기서는 요거까지 이어가야 돼요. 중광단은 북간도니까 북로군정서, 나중에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한다까지. 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8번 볼게요.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다른 것은 무장투쟁 관련돼서 우리 20년대 기본 순서 문제죠. 그죠? 무장투쟁은 크게 종류가 3개예요. 20년대 순서, 또 한중 연합작전, 그리고 30년대 중반 이후 관내투쟁. 그 중에 첫 번째 주제죠. 여기는 두 문자로 간단하게 끝나는데, 자, 두 문자는 보훈청간 군자 셋, 미스 셋 만나서 연합한다가 될 거고요. 자, 첫 번째 가번에 보시면은 간도 지역 대학살, 간도 참변의 간 동그라미. 그 나번의 자유시의 자 동그라미. 그 미스 협정은 20년대 딱 중간, 25년도. 요건 딱 그냥 두 문자 문제예요. 그래서 보훈청 간, 가, 군자, 나, 셋, 미스 해서 가나다. 정답은 그대로 1번이 되겠죠. 보훈청간, 군자 셋, 미스 셋 만나서 연합했다. 기본 두 문자로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39번 볼게요. 밑줄근 이 시기의 모습 쭉 보면 나운규가 감독, 주연을 모두 맡았다 해서 요거는 나운규의 아리랑이죠. 20년대 하면 나운규의 아리랑 26 해서 하나 기억하시고, 나운규의 아리랑. 그럼 일제강점기 요때 볼 수 있는 모습은 그걸 찾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관민공동회 연설하는 백정하면 독립협회니까 독립협회는 개항기 쪽이죠. 96에서 98까지. 교육입국조사는 가보기역 2차예요. 연두로 볼 때는 94에 시작해서 95가 될 텐데, 그죠? 여기는 또 한성사범학교로 이어진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원각사는 역시 나라 뺏기기 전에 1908 끝나는 거 구해서 나라 뺏기기 전에 잠깐 있었고 일제강점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각사가 일제강점기 틀린 선지로 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전차 99년도죠. 다 지금 보면 개항기 때 내용이에요. 일제강점기 여러분 20년대 하면은 일단 1순위로 중요한 게 아리랑, 나운규. 나운규 아리랑. 그리고 20년대 하면은 3.1운동 이후에 국내에 사회주의가 유입되죠. 그래서 사회주의 유입으로 문학이 새로운 스타일을 가지게 돼 그걸 우리가 신경향파 관련 단체는 카프라고 하죠. 카프.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만 딱 물어보면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 카프, 신경향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0번 문제 볼게요. 밑줄근 이 시기의 일제 정책 옳은 것은 1점짜리네요. 자, 국민학교, 그 다음에 중일전쟁 이후 써있는데, 국민학교는 뭐의 줄임말? 한국신민학교. 자, 그 다음에 중일전쟁 이후 써있으니까, 우리가 1930년대 하면 총독 2명 기억하자. 전반기 농촌정책이 몰려있는 우각기. 그 다음 후반부에는 미나미가 있죠. 미나미. 그럼 중일전쟁 준비기간부터는 미나미다라고 놓고, 보면 되겠죠. 1번. 회사령은 1910이죠. 치안유지는 20년대 중간 25. 헌병경찰 10년대 경성제국대학 연도 필수 24. 밀립대학이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사상범 건드린다. 사상범을 누가 건드려요? 그러면 다 미나미가 되겠죠. 사상범 보호관찰, 그리고 예방구금. 사상범이 뭐냐? 치안유지의 죄를 범한 또는 치안유지의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건드리겠다. 다 누구냐? 전부 다 미남이에요. 구체적인 연도보다 다 미남이야 하면 돼요. 한능검은 연도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41번 볼게요. 3점짜리 인물 문제인데요. 대동단결 선언을 작성했다. 대동단결 선언하면 임시정부 만들겠다는 첫 발표고요. 근데 뭐 관련된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좀 힘들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이제 한독당에 이어서 건국강령 초안을 작성했다. 누굴까요? 이거는 조소왕이죠. 조소왕. 임시정부가 건국강령 만들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 이건 결국에 조소왕 인물 문제는 맞는데 이거는 건국강령 삼균주의 아세요? 라는 문제예요. 임정의 충칭기 때. 1번 조선혁명 선언은 신치호가 썼고요. 의열단 강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 지혈사에 혈점 찍고 우리는 고통의 역사 통사. 피해 역사, 혈사, 박은식이죠. 3번 극동인민 대표의 의장단으로 세모칠게요. 뭐 김규식, 여운혁 이런 분이 있는데 너무 디테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국평화의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다. 네, 이거 누구냐? 네, 이거는 우리 이상설이 되겠죠. 이상설, 이준, 이위종. 근데 단독 낼 만한 분은 이상설이죠. 마지막 선지 5번.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이념으로 삼균주의를
주장했다. 네, 정답은 5번 되겠죠. 임시정부 건국강령 세 가지 균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정치, 경제, 교육. 누가 썼다? 조소앙이 되겠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42번 보겠습니다.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메론박사께.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남에서 이에 찬동하는 제 정당 대표회담을 소집을 했고, 북쪽에 연락할 이런 방법에 관한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남북 제 정당 대표회담. 이름이 좀 길죠? 남북협상, 지도자회의, 연석회의. 자, 누가? 김규식. 언제냐? 이거는, 자, 유엔 총회에 이어서 유엔 소총회, 카얄포 메가더 모미 원투 총회 소총회. 소총회에서 결의된 게 남한만 단독 선거해라 라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5월 10일 날 총선거, 7월 17일 날 헌법 발표, 그리고 해방된 지 딱 3년 되는 그날 남한 정부가 수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소총회가 결의를 했다. 남한만 단독 선거해라. 그러면 여기서 분단이 확정이 된 거죠. 그걸 막기 위한 마지막 시도가 4월 달에 2개 있다. 그게 제주도 4.3 사건 1항, 또 하나는 남북 협상이 되는 거죠. 그 남북 협상, 요거 위치 너버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어디다 넣을 거냐? 그러면 쭉 보면은 유엔 총회, 이어서 소총회, 소총회 이후 4월 달에 남북 협상. 누가 올라갔다? 김규식. 그래서 올라가서 북쪽의 대표 김일성, 김두봉을 만나서 미소양군 철수하라, 남한만 단독 선거 반대한다, 이런 걸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큰 이제 효과는 없고, 그죠? 그런 걸 얘기는 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사이 넣어볼까요 하면은, 네, 정답은 어디? 마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몇 년도 몇 월, 이런 못 풀어요. 구도를 잡아야 됩니다. 구도를. 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어느 정부인지 이제 파악을 해야겠는데,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요. 첫 번째 줄에. 그리고 점점점 답, 힌트는 점점점 다음에 많죠. 다음에 보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했대요. 자, 누굴까요?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정부 시험에 낼 때 일단 노태우 정부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노태우 정부의 코어. 딱 중심 뼈대. 91년도에 6.2핵이에요. 유엔 동시 가입하고 이어서 기본합의서에다가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 불가침할 걸 보여주자라는 게 비핵화 선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요 기본합의서고요. 그렇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의 뼈대는 91년도 6.2핵이다라는 거. 고위급 회담의 성과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기타 올림픽이나 이런 거 있을 거고. 자, 그럼 이제 보면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이거는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정부예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앞에 어디서 했는지 잘 보세요. 평양인지, 그죠? 아니면 판문점인지. 자, 두 번째,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최초. 이건 안 어울리지만 이 사람이네요. 누구죠? 전두환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77 선언 나오는데, 자, 노태우 정부는 통일 관련된 거 중요한 게 6.2핵이 맞는데, 근데 뭐가 있다. 77 선언이라는 게 첫 번째 발표가 있어요. 네, 요거를 내서 지금 문제가 2점인데 사실 3점 줘도 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77 선언이라는 게 노태우 정부의 첫 번째 통일 관련 발표고요. 기억할 때는 77 선언, 올림픽이 있었던 88년도에서 칙칙폭폭 하면 되는 거죠. 칙칙폭폭. 노태우 정부는 칙칙폭폭 6.2핵. 네, 정답은 3번 되어 있고요. 7.4남북 공동성명 조절위원회 하면 72년도 박정희 정부. 유신 직전. 유신의 배경이죠. 그 다음에 14남북 정상선언 하면 이건 두 번째 정상회담. 2007년도 노무현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칙칙폭폭 제일 중요한 건 6.2핵. 기타 올림픽. 그죠? 이런 부분. 네, 북방외교. 그러니까 그 박정희 정부 이후 쪽은 정부별로 컨셉만 좀 잘 잡으시면 돼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4번 볼게요. 다음 상황 이후의 사실 옳은 것은? 자, 오늘 미합중국 쭉 국무장관과 우리 외무장관이 한미상호 방위조약 밑줄,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체결됐다. 한미상호 방위조약 언제냐? 6.25 전쟁이 시작이 여기라면 끝날 때는 마지막에 휴전협정 세트가 나오겠죠. 그죠?
휴전협정 세트하면 53년도 휴전협정 세트, 협정 체결 직전에 이승만 정부에서 테이블을 엎어버렸네라는 게 반공포로 석방. 그리고 안전보장해줘. 얻어가는 게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되겠죠. 지금 나와 있는 건 요 한미상호 방위조약이에요, 요거. 그래서 다음 이후라고 묻고 있죠. 53. 자, 볼게요. 자, 1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그 다음에 5번, 1번, 5번 두 개 묶을 텐데 이거는 재헌국회 통과 주요 법안이죠. 그죠? 그래서 1번과 5번은 50에서 52 사이. 다시 48에서 50 사이. 앞쪽 내용이죠. 그죠? 앞쪽. 그 다음에 3, 4번 선지 보면은 발췌견은 오리발찍해서 52년도예요. 전쟁 중이죠. 결국에 이 문제는 6.25 전쟁 중, 네, 요거랑 좀 연결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에치슨 선언은 전쟁의 배경이니까 더 앞이 되겠죠. 그럼 내용은 쭉 소거되고요. 그 다음에 2번. 1번, 5번은 재헌국회 통과 주요 법안 48에서 50 저기 앞쪽으로 빼자. 3번 에치스는 전쟁의 배경.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3번의 발췌견은 요 사이. 자, 그다음에 2번.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이건 조봉암 진보당 사건이 되겠죠. 진보당 사건은 56년도 세 번째 선거 위기 이후 독재체제 강화에서 요거 다음 이후가 되겠죠. 이승만 정부 후반부죠. 그죠? 경향신문 폐간, 진보당 사건, 이승만 정부 후반부. 네,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5번 볼게요. 가나 헌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헌법 조항 나오면 좀 어려워하시는데 일단 하나씩 보자고요. 볼게요. 가번. 자, 가번에 보시면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럼 끝났죠. 뭐죠? 유신헌법이에요. 가번의 경우에는 7차 개헌. 요거는 유신헌법 되어 있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 임기는 6년. 중임 제한 없다. 그래서 7차 개헌 유신.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은 선거인단 간접선거 보이고요. 대통령 임기는 얼마? 제일 길죠. 7년이죠. 이건 누구죠? 전두환이죠. 나번은 전두환 8차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지를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공포되었다라는 건 한참 앞의 내용인데. 그죠? 요건 1차 개헌 오리발찍이죠. 52년 발췌개헌, 직선제 개헌. 그 다음에 2번 유신헌법 내용.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한다. 그렇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 임기는 6년, 중임 제한 없고요. 그리고 긴급조치 잊지 마세요. 긴급조치. 지금 있는 건 긴급명령이고 긴급조치. 긴급조치. 그리고 3권 분립은 싹 무시.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도 있고 국회 해산권도 있고 법관 임명권도 있죠. 행정부에서 다 컨트롤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호언동지에는 언제 나오냐? 요건 이승만 정부 때 집권 연장 위해서 개헌을 2번이나 하잖아요. 오리발, 544, 1, 2차 개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만든 게 우리는 헌법을 호언, 수호할 거야. 그게 호언동지예요. 앞쪽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3.1 민주구국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써 있는데 3.1 민주구국선언은 유신 때 발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6월항쟁 이후에 제정되었다. 6월항쟁 결과로 차기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약속을 한다. 6.29 선언 그리고 9차 개헌 현행헌법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요게 좀 사료만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 선지는 그냥 유신헌법의 내용을 묻는 문제였죠. 그래서 3권 분립 무시, 키워드는 통일 요런 내용 확인하시고. 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46번 볼게요. 가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오늘 내린 긴급재정 경제 명령, 금융실명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자,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보이죠. 누구 때일까요? 김영삼 정부죠. 김영삼 정부는 우리 문민정부라는 표현 쓰고요. 군 출신이 아니죠. 전두환, 노태우 이어서 김영삼은 문민정부. 출발은 93년도 금융실명제로 출발해서 다 잘해요. 금융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지방자치 전면 실시, 기타 역사 버릇 세우기. 그리고 후반에 우리가 뭐가 되나 싶었다라는 게 OECD에 가입을 하죠. 하지만 이듬해 외환위기의 나락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
김영삼 정부를 딱 묻는 문제죠. 그죠? 정답은 눈에 보일 텐데요. 4번. 네, OECD 가입이 되겠습니다. 수출 100억 불은 77년도 유신 때예요. 미국 FTA는 네,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죠. 3저 호황하면 80년대 중반 누구? 전두환 때죠. 앞쪽. 그 다음에 5번은 진짜 앞이래요. 300산업 하면 미국의 무상경제원조를 받고 민간에 팔아서 민간은 그걸 가공을 하는데 그걸 50년대 300산업이라고 하죠. 50년대 경제 키워드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7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근 정부식이 사실 옳은 것은 3점짜리 문제고요. 지금 왼쪽에 첫 번째 힌트 보시면은 호주제 폐지 법률을 공포했대요. 네, 언제냐? 노무현 정부 때요. 자, 그러면 1번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죠. 네, 그리고 전국 민주노총 하면은 이건 김영삼 정부 때예요. 이건 95년도인데 김영삼 정부 때. 자, 그 다음에 헝가리, 폴란드 북방외교 하면은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죠. 뭐 구체적으로 88인데 그냥 노태우 정부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네, 이게 05년도에서 노무현 정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 하면 요건 69년도인데 요거는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48번 보겠습니다. 기억미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9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거는 우리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관련된 제도를 역사에서 쭉 찾는 건데 볼게요. 진대법은 춘대춘합의 처음이죠. 고국천왕 2세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의창 고려 나오는데 고려태조가 흑창, 그게 성종 때 체제 완성되면 이름 바뀌죠. 의창으로. 기능은 동일하죠. 춘대춘합. 자, 그 다음에 재위보호 보이는데 빈민구제 펀드에서 기금 모아서 이자로 빈민을 구휼한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환곡제는 환곡은 관에서 주관하는 춘대춘합. 사창은 마을 자치적. 그래서 환곡은 세도정치기에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써있는데 세도정치기 경제 키워드 뭐 있어요?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곡. 근데 제일 문란이 심했던 게 환곡이죠. 안 빌렸는데 갚으라고 하고 빌려주고 이자 엄청 뺏어내고. 그래서 맞죠? 자, 그 다음에 사창제 나와 있고 5번에 가시면 구제도감 써 있는데 구제도감은 백성을 점 찍고 구해주는 임시기구인데 이거는 고려 거죠. 고려 거. 조선이 아니라. 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49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가 보도된 정부식의 사실로 옳은 것은 월드컵, 한일 월드컵 개막식이 열리다 2002년도 김대중 정부죠. 네, 월드컵은 다 알죠? 2002. 볼게요. 중앙정보부는 우리 박정희 군정기 때요. 그 다음에 2번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도인데 김대중 정부가 맞습니다. 요걸 잘 모른다 그러면 좀 속어야 되는데 WTO 가입은 우리가 90년대인데 이건 김영삼 정부고요. G20 정상회담 하면 2010년도 이명박 정부 때요. 통금 해제 언제 나올 거예요? 뭔가 풀어주는 분위기? 통금 해제, 교복 두발 자유화, 해외여행 자유화. 이거 언제예요? 요거는 전두환 정부 때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지역사 문제고요. 달구벌 가 228 민주운동을 기념하는 써 있는데, 자, 대구 228에서 우리 4.19 때 마산이 제일 빨라? 근데 마산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대구 228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번은 지금 대구죠. 가번은 대구. 그럼 대구 관련돼서 지금 선지들 보면 기억번, 김광재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동갑자 서상돈. 관련된 인쇄소가 광문사인데요. 사장이 김광재예요. 김광재, 서상돈. 네, 그래서 기억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YH 무역 사건이 언제 나오더라 하면 우리 박정희 정부의 마지막 YH, YS, 구망쟁, 11.6 요때 나오죠. YH 무역 여직공들이 어디를 야당, 신민당사를 점거했대죠. 서울이죠, 이건. 관련된 지역은. 자, 그 다음에 5.18 나오니까 나번에는 요거는 광주죠. 그죠? 광주. 그럼 디귿 리을 선지 볼게요. 네, 광주. 자, 디귿번.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민족운동이 뭘까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렇죠? 네, 맞네요. 디귿번.
자, 그 다음에 리일번 3.15 부정선거 규탄한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어디요? 마산이죠. 4.19의 출발. 마산, 김주열. 한 달 뒤에 마산 앞바다에 참혹한 모습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했다라는 거. 자, 그럼 옳은 것은 기억 디귿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70회 문제들을 쭉 완료했는데요. 현대사 쪽 선지들이 좀 디테일한 게 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좀 난도가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70회 해설 마무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또는 뭐 어떤 설명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특강으로. 있으면 좀 남겨주시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자, 이렇게 70회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회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